안녕하세요. 2018년 논장판 두 번째 강연자 김기효입니다. 앞에 명로진 교수님께서 나름 융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땐 좀 넓은 범위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신화나 한국의 역사까지 다 아우르시면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범위를 좁혀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우선은 그 제목을 정할 때 좀 딱딱하게 제목을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재밌게 전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목을 정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목을? 네, 그리고 이제 그림이 나오죠, 전구가. 네, 여기서 보시면 fire는 이제 불이고 electricity는 전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 두 가지를 보셨을 때 인류가 가장 먼저 접했던 건 뭘까요? 불이겠죠. 그죠? fire. 그 다음에 전기를 만났는데 결과물이 전구다. 이런 뜻으로 사실을 한 거고 이 제목에서 전달하고자 한 건 그 fire는 과거를 뜻하는 거예요. 과거를 뜻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발전이 되면서 전기를 만나서 새로운 결과물도 유래되더라. 이런 뜻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융합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제를 정하고 그걸 어떤 결과물을 나타낼 건데 그럼 융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될 거고 이번 강연이 저 이외에도 다른 강연자분도 계시기 때문에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융합에 대한 정의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결과물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같이 강연을 통해서 가져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융합 공연, 융합 뭔가 엄청 많았어요. 융합에 대한. 근데 그 융합이라는 단어랑 같이 떠올랐던 단어가 있어요. 복합. 그래서 대부분 특히 공연 같은 경우는 융복합 공연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융합하고 복합은 같은 것이 아닌데 이거를 비슷하다고 느끼나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는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융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2개의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 영상은 콘서트 영상이에요. 근데 그걸 보실 때 단순히 그 나오는 가수들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무대 위에 가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함께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사랑 내 사랑 몇분 남아 안구를 속으로 묻는다 그리고 혼자씩 웃는다 희미해진 그때의 기억을 빈잔에 묻는다 잔이 차고 넘친다 기억을 마신다 그 기억은 쓰지만 마신다 그 시절 우리의 도수는 거의 웬만한 독주보다 높았어 보고 또 봐도 보고팠어 사랑을 해도 서로에게 고팠어 목 말랐어 참 우리 좋았었는데 헤어질 일이 없었는데 제가 이번 강연 준비하면서 좀 다른 나라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영상 위주로 많이 올렸는데 방금 봤던 콘서트에 출연했던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아이유랑 또 누구 있어요? 그렇죠. 싸이는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 사람들도 맞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만났던 외국인들을 거의 다 싸이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대 위에 싸이와 아이유 외에 또 뭐가 있었어요?
전광판 같은 거 있죠. LED TV가 크게 있었죠. 그죠? 자, 그거를 기억해 두시고 다음 영상 넘어갈게요. 지금 화면에 영상 잠깐 멈췄는데 영상에 보이는 지금 이 탈을 쓰고 춤을 추는 분이 있죠, 그죠? 탈춤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용된 게 뭐 어떤 기술인지 아는 분 계세요? 홀로그램이죠. 홀로그램. 지금 보시면 잘 보시면 플레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공연을 하는 분이 아니고 유사 홀로그램이라고 해서 실제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기술이에요.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을 볼게요. 널 찾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영상 다 보셨는데 우선은 첫 번째 콘서트 영상하고 두 번째 영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기존에 갖고 있던 융합과 복합의 의미에서 첫 번째 영상이 융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을 보시고 이게 융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융합이라고 생각하셨던 분 한 분만 이유를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한 분만 손 들어서 이유 얘기해 보시겠는 분 없으신가요? 그러면 두 번째 영상이 융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럼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융합이라고 생각하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끝에 계신 분 그렇게 생각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겠어요? 융합이라 하면 뭔가 서로 다른 두 가지 문화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거와 다르게 첫 번째는 아예 그 스크린이라는 현대 문화와 탈춤이라는 과거의 문화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나름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선은 첫 번째 그 콘서트 영상을 이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 무대를 사실상 복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융합이 아니고. 이유는 뭐냐면 그 무대 위에 있는 LED 화면 자체가 두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노래 속의 가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역할을 하나요? 그런 역할 전혀 하지 않아요. 그 콘서트에 LED 화면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 화면 중간에 나왔는데 가사도 나오잖아요, 화면에. 가사 전달하고 두 화면 그 콘서트에 온 맨 끝에 앉은 사람들한테 가수 얼굴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사용을 했던 거예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연출을 좀 더 돕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소가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결합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복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합이라는 정의를 내려요. 융합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근데 반대로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출연자가 우선 실제 공연자가 있고 두 번째 공연자는 홀로그램이란 기술을 통해서 출연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LED 화면을 사용했어요. TV를 사용을 했는데 그 TV의 역할이 뭘 하고 있어요? 그게 배경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를 연출을 하는데 모든 기술이 서로 도와가면서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여간에 녹아났기 때문에 기술이 녹아들었기 때문에 이걸 융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복합하고 융합하고의 개념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합과 융합은 분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융합을 보통 영어로 inter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inter은 서로 통합이 되는 거죠. 통합이 돼서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복합을 멀티라고 하죠. 그래서 융합의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한국의 일상생활에도 하나의 융합이 산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김치의 발효 과정 또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입증한다. 겨울에 먹을 김치를 저장하기 위해 땅을 파고 독을 묻었다. 설 어른 땅을 파서 독을 묻는 과정은 번거롭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김치는 여러 날을 두고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담그는 것만큼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겨울에 땅에 파묻은 김장 옹기는 김치의 맛과 영양을 내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겨울 농사인 김장김치 성공의 마지막은 어떤 그릇에 담아서 익히는지에 좌우되기도 한다. 김치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옹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선조들이 사용한 옹기에는 그릇 이상의 신비로움이 있다. 옹기의 표면은 기공, 즉 미세한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통해 김치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탄소가 밖으로 배출된다. 공기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농익은 맛과 영양을 내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낸다. 김장을 저장하는 12월 하순부터 2월까지 땅속 30cm의 평균 온도는 영하 1도. 그런데 김치 속의 유산균이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는 온도 역시 영하 1도다. 네, 김치 드셔보신 분 많은 분들 드셔보셨죠, 그죠? 그래서 김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기도 한데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은 뭘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치를 담그는 것이 아닌 저장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김치의 완성은 김치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고 나서 그걸 어떻게 저장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옹기를 만들어서 옹기에 담고 담는 법도 있고 그걸 또 어떻게 했어? 땅에 묻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시골에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김치를 저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만 김치를 저장할 수 있는 따로 있던 것이 아니고 냉장고에 그냥 저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기술하고 결합을 해서 완성이 된 것이 김치를 저장하는 김치 냉장고예요. 그래서 실제 과거에 있던 저장 방법을 냉장 기술이랑 결합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일상생활에서. 근데 제가 2년 전은 아니고 2년 동안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는 지금 같은 어떤 음식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전통 춤을 보존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 프로젝트 제목이 무형문화재 동작 보존을 위한 360도 실시간 움직임 획득 방법 개발 이렇게 되는데 제목이 되게 길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하고 접목을 시킨 프로젝트다 보니까 제목이 굉장히 긴데 여기서 우선 설명드리고 싶은 게 무형문화재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와 같이
김치를 담그던 원래 똑이 있었죠. 그 아까 설명했던 옹기잖아요. 그죠? 그 옹기 같은 경우는 만들고 나면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걸 보통 유형 문화재라고 해요. 유형. 문화재라는 거는 한국의 문화로서 계속 전승을 해갈 가치가 있다라고 나라에서 인정을 한 걸 문화재라고 하는데 그 결과물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걸 유형이라고 하고 무형은 만질 수 없어요. 그것이 한번 보여지고 나면 사라지는 걸 무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게 춤인데 무형 문화재 중에 춤을 기록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22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무형문화재 중에 춤을 입체 영상 기술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기록 방법을 고안하는 프로젝트를 2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선정했던 춤들이 살포리, 춘행전, 양산 삭찰악춤 3개를 선정을 하고 활용했던 기술이 Virtual Reality라고 해서 요새 기어를 쓰고 많이 보잖아요. 그죠? VR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VR이랑 그다음에 4D 스캐닝이라고 해서 그 보통 AR이라서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릴 얘기하는데 포켓몬스터 있잖아요. 그 휴대폰 갖다 대면은 이제 튀어나오죠. 포켓몬스터가 그 화면에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거의 애니메이션이죠. 실제로 그리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4D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실제 있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만든 거를 4D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자체는 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은 한번 추고 나면 사라지는데 그걸 기록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를 여러 대를 활용을 해서 지금 8대인데 8대를 두고 사람의 정면뿐만 아니라 옆면, 뒷면까지 다 촬영을 하는 방법을 고안을 했고 그렇게 촬영한 걸 VR 기어를 쓰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서 각 위치를 옮겨가면서 춤을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어가 없을 경우는 화면을 터치해서 공간에 이동을 하면서 춤을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진행했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영상을 보실 때 실제 기어를 쓰고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촬영을 해서 그 VR 기어를 끼고 보시게 되면은 실제 춤을 추는 모습과 같은 효과를 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기록 방법을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4D 스캐닝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아까는 8대 카메라나 16대 카메라로 다각도에서 촬영을 한 영상을 제작을 한 거라면 4D 스캐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명으로
그 스튜디오를 만들고 120대의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에도 카메라가 있고 모든 모습을 다 찍을 수 있게 돼 있고 이 스튜디오 안에 무용수가 들어가서 춤을 추면 촬영을 해서 그걸 다시 조각조각 만들어서 한 명의 모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촬영했던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제 이 촬영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짧은 결과물이 3개월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을 하는 분들을 보시면 정말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기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힘든 작업이라고 인지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힘든 이제 촬영이었고 그거 이제 의상의 색감과 모든 거를 이렇게 찍어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왜 춤을 기록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짧게 촬영을 하는 춤을 왜 저렇게 굳이 기록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제가 석사 때 글을 쓸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글이 한국의 예술 정책이나 행정이 예술가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예요.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인지 아니면 나쁜 영향인지에 대한 글을 쓸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글을 쓰는데 공옥진 여사에 대한 논문을 그 전에 많이 읽었기 때문에 좋은 케이스가 있어서 글을 쓰게 됐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이 공옥진 여사세요. 그리고 이제 이 분이 그러니까 추고 계시는 이 한 장면이 병신춤이라는 춤이에요. 근데 그 실제로 공옥진 여사라는 분이 이제 노래도 잘하시고 한국 전통 판소리도 잘하고 소리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판소리와 소리와 춤이라는 거는 각 영역을 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혼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걸 자기 혼자서 1인 창작극이란 걸 만들어서 춤도 추고 소리도 하고 노래도 판소리도 하고 하셨는데 이분이 춤을 췄던 병신춤이라는 게 실제로 한국 민속춤에 있는 전통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소위 말하는 계급이 나뉘잖아요. 근데 옛날에 양반이라는 단어 아세요? 양반? 한국 역사를 공부하셨던 분들 아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양반인 분들 중에 되게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뭐 폭리를 취하거나 세금을 많이 걷어가거나 했던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비꼬아서 췄던 춤이 병신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이제 몸이 뭐 아프거나 하는 사람들 놀리려고 했던 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병신춤인데 그 춤을 이분이 잘 재해석해서 춤을 췄는데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비교를 하자면 빅뱅의 GD 정도의 인기였어요. 그러니까 믿기진 않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분의 춤을 기록을 하고 전승을 시키자, 이어나가자, 우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무형문화재 지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원래 있던 병신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잖아요. 변형도 되고 시대에 따라서. 근데 그게 다르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된다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10년 이상. 그랬는데 마지막에 공옥진 여사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지정을 받긴 했어요. 무형문화재로. 근데 1년이라는 기간은 그녀가 추었던 춤을 제자를 만들고 전승시킬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제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정이 된 모든 것이 무효화됐어요. 결국엔 지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면서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은 기존의 공옥진 여사가 춤을 추고 있던 공연하고 있던 모습을 기록을 했던 영상이 정확하게 있다면 굳이 왜 춤이 전승이 되지 않는지
왜 후대가 볼 수 없는지라 논란이 있을 수 있을까? 좀 제대로 기록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무보라는 건데 제가 실제로 한국무용을 전공을 했거든요. 대학교 때 전공을 했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춤을 순서대로. 근데 이걸 순서대로 그리지만 제가 복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일일이 적는 것도 하루 종일 걸려서 겨우 완성을 할까 말까요.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된 게 뭐냐면 동기들 사이에 전부 했던 말이에요. 이걸 왜 해야 되니? 학점 받아야 되니까 하는 건데 해도 복원이 되지 않고 나도 기억할 수 없는 이 무보를 왜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고 설명으로 해도 안 되면 사진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진도 잘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그림과 같은 거예요. 사실상 기록이 된다고 보긴 힘들어서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니까 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이 영상도 결국에는 100% 기록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앞면만 보잖아요. 그죠? 카메라는 정면만 찍어요. 그 사람이 돌지 않으면. 결국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춤추던 많은 비디오가 있지만 보관할 수가 없거든요. 춤을 그대로는. 그러면 영상도 안 되면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입체 영상 기술을 같이 해서 새로운 춤의 기록법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나중에 혹시 관심을 가지고 꼭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을 때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러면 이런 형태의 융합 말고 다른 예술 문화와 기술의 융합이 된 것은 없을까라고 봤을 때 다른 모습들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신 거를 보통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데, 원래 여기 있는 가구가 한국 전통 가구인데 그 앞에 있는 장식이 자개예요. 그러니까 자개로 여기 조각을 해서 새겨 놓죠, 보통은. 근데 그 자개를 미디어로 대신 했고, 그 장식들을 스토리텔링화해서 하나씩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구 위에 올려져 있는 건 도자기인데, 도자기에 실제로 크리스탈을 붙여서 좀 더 반짝반짝거리는 효과를 줬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하는 게 미디어 아트라고 하고 새로운 융합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미디어 파사드라는 의미 잘 아시나요? 미디어 파사드의 뜻을 정확히 아시나요? 그 미디어라는 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미디어로 이제 디자인하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를 뜻하는 거고, 파사드는 원래 프랑스어로 건물 외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건물 외벽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 변화를 줘서 미디어 파사드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하고 공연이 합쳐진 형태의 융합 공연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공연 보신 분 있는 분 있나요?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매년 하반기에 경복궁에서 하는 공연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시면은 경복궁 건물 외곽에 미디어를 쏴서 디자인을 달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다시 만들 필요가 없이 거기 새로운 디자인들을 줘서 변화를 주고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춤이 같이 결합이 됐죠. 나름 스토리텔링이 되는 짧은 공연인데 이런 형태를 보통 이제 융합 공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2018년에도 아마 하반기 공연이 있을 텐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결국에는 콘텐츠와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했던 프로젝트 기억나시나요? 프로젝트 제목이 뭐죠? 너무 길어서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러실 줄 알아요. 저도 외우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외운 제목이긴 한데 그거를 같이 보시면은 예술 또는 문화를 보시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통해 추어진 춤을 전통 춤인데 그걸 문화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춤이 한번 보여주고 나면 사라지니까 무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했었고 그래서 그걸 결국엔 전통 춤이고 그 춤을 나라에서는 지정을 해도 되는 가치가 있다라고 본 걸 문화재라고 해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보시는데 문화라는 범주 안에 춤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거를 이제 무형문화재라는 이름을 붙였고 결국에는 그 문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콘텐츠를 발췌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거에 입체 영상 기술로 그거를 기록하려고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실제로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글하고 그림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음 발전 단계가 사진이었고 그 다음에 영상이었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 입체 영상이라면 앞면만 찍는 게 아니고 모든 면을 찍으니까 머리도 찍고 옆면도 찍고 뭐 25도 각도, 10도, 15도 뭐 45도, 30도, 180도 다 찍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기록법이 되겠네.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한국 문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자국에 있는 문화랑 비슷하다고 느끼는 점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비슷한데 다르거나 다른데 좀 비슷해 보인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잘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방법론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 방법이 좀 달라 보일 수도 있고 좀 더 현대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결과물을 만들 때 어떤 방법을 차용을 해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좀 더 훌륭한 융합 컨텐츠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